우리 정보당국이요, 북한의 테러 징후를 포착하고 해외에 있는 공고한 5곳에 대한 테러 경보를 격상시켰습니다. 이번 북한의 움직임은요, 대중에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북한의 엘리트들이 체제의 회의를 느끼고 우리나라로 대거 넘어온 게 발단이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요, 저희가 탈북 고위 외교관에게 직접 들어볼 겁니다. 네, 앵커의 콜. 오늘 탈북 북한 외교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결됐습니다. 태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의원님. 예. 정부가 지금 3단계를 발령했어요. 이거는 예. 올림픽이나 교황 방문 같은 이 큰 국가 행사 때를 제외하고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테러 가능성 실제로 얼마나 높은 상황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이 정부가 이렇게 이제 발령을 했고 공개했잖아요. 예. 대단히 이례적이거든요. 예. 근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공개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는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제 보복 테러 가능성이 있은 게 아니라 아마 우리 정부와 또 이번에 그런 테러 가능성이 있는 나라 외교 당국, 정보 당국들 간에 상당한 이제 물밑 협상을 하다가 이제는 돈은 안 되겠다, 이제는 공개해야 되겠다 해서 공개하는 정도까지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지금 북한의 테러 시도가요, 태 의원님 예. 같이 북한의 엘리트들 이탈의 예. 위기감을 느껴서다, 이런 분석을 국정원이 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이게 최근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가 하면 네. 코로나 기간에 2020년부터 북한이 국경을 완전히 닫고 예.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던 파견원들이나 유학생 그 자녀들이 일체 북한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나니까 결국은 3년이 되면 북한으로 들어갔어야 할 장기 체류자들이 지어 6년, 7년, 8년 이렇게 해외에서 지금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해 말부터 국경을 열면서 다 들어오고 지금 교대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어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해외 파견원들의 자녀들, 예.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부모 따라 해외에 나왔는데 지금 들어갈 때 될 때는 이제 중학교거든요. 네. 8년, 7년 해외에 있다 나니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교육을 받아보지 못하고 해외에서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애가 아닌 거죠. 지금 거죠. 내용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들어오라고 하니 아마 제가 지금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 통상 안 들어가겠다는 애와 들어가야 된다는 부모 사이에 가정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측됩니다. 태 의원님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북한 고위 엘리트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북한 당국에서 어떤 외교관들이나 이런 엘리트들의 가족들을 소위 말하는 인질로 삼고 그렇다는 보도들도 본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았나 모양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경우들이 지금 발생하는가 하면 네. 이제 통상 탈북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탈북민들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도록 안전하게 이제 그런 일을 관여하는 나라들이 이번에 보니까 이제 테러 가능성 국가들로 다 나옵니다. 네.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라든가 중국의 션양 여기에 탈북민들이 지금 제일 많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나가 있는 우리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게 어차피 이런 업무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북한이 지금 위협하고 또 테러하겠다고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난 시기에 보면 북한이 실질적으로 테러해서 인명피해들도 났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뭐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에 있던 우리 외교관이 현실적으로 북한의 총에 맞아서 암살됐고 그다음에 또 우리 중국에 나가 있던 목사도 피살되고 이렇게 진짜 북한이 테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정부가 이렇게 공개한 거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공관원들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여행하시는 분들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좀 주의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가 테러 경계를 격상한 곳이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선양, 또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그 북한이 노리는 이유가 이곳이 뭐 탈북 루트가 되기 때문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탈북민들이 제일 많이 중국에까지 나와서 탈북 루트가 일반적으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또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에 도착하면 태국에서 오거든요. 예. 이게 일반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한 북한 요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 의원님, 지금 북한과의 그런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아마 우리 국정원에서도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북한 엘리트들의 이런 남쪽으로 귀화하는 이런 사례들을 얼마나 좀 많다고 지금 알고 계십니까? 글쎄 제가 민감한 이런 자료에서 제가 알고 있는 숫자라든가 이런 네. 거는 좀 공개하기 그런데요. 특히 지난해 말부터 북한이 해외 장기 체류자들에게 소환령을 내린 이후에 그런 수가 지금 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지금 탈북 엘리트 탈북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까지 지낸 지금 태 의원님이신데 이런 북한의 테러 가능성 높아지면서 동료들, 후배들의 이런 신변이 불안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대단히 이제 걱정이 됩니다. 지난 시기에 북한은 적어도 CCTV가 작동하고 있는 곳에서는 테러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흔적이 남기니까.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7년에 김정은이 자기 이복형 김정남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CCTV가 다 돌아가고 옆에 사람들이 있는 공항에서 독살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뭐 이런 CCTV가 돌아가고 있는 자리든 아니든 일단 암살해야 된다는 그런 대상에만 들어가면 아마 이제 암살하는 이런 수법과 그 잔인성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자연히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은 더 지난 시기보다 주의할 수밖에 없죠. 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실질적인 위협이 가까이 와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태영호 의원 말씀 들었습니다. 태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